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연집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카르마적 잠재 상태가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자기 실제를 창조할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의 카르마적 잠재 상태가 이 순간 펼쳐지고 있다는 말은 카르마적 잠재 상태, 즉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생각, 행동, 의도들,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 순간 펼쳐지고 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내가 방금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마치 필름이 스크린에 자동으로 상영되는 것처럼 그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때가 되어 저절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 모든 것은 실제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자기 실제를 창조할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마치 전구와 전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구와 같아요.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전구를 빛나게 만드는 힘은 전구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즉 근원적인 생명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내거나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냈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킨스 박사는 이것은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생명력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책하지 말 것.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못나서 그래 라고 탓하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해소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해소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삶에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을 마주했으니 이 일을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로 바꾸거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라볼지 자책으로 바라볼지 이 선택이 새로운 씨앗이 되는 거죠. 둘째, 통제하지 말 것. 내가 억지로 결과를 쥐어 짜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미 흐르고 있는 큰 흐름에 나를 맡길 때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면 나아가기는 하지만 점차 힘이 빠지고 힘듭니다. 저항을 거슬러 가야 해요. 하지만 도칠담배는 방향키만 조정해주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흐름이란 건 뭘까요? 큰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데 현실적으로 그 큰 흐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를 맡길까요? 큰 흐름에 나를 맡긴다. 여기서 큰 흐름이란 저절로 나를 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계절이 있게 하는 거대한 생명 에너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말합니다. 큰 흐름이 있다면 작은 흐름도 있겠죠. 작은 흐름은 미움, 복수, 거짓, 이기심 같은 낮은 의식 수준을 말합니다. 큰 흐름은 사랑, 용서, 연민, 정직, 감사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큰 흐름이 뭔지는 알았고 나를 맡긴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면에서는 저항을 멈추고 외면에서는 집착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을 멈춘다는 것은 현실과 싸우기를 멈추고 수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래야 해. 저건 틀렸어. 왜 하필 나야? 라고 머릿속에서 소리치는 판단들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주가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우리는 위대한 큰 흐름 속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어난 일을 수용하지 못하면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두려움이나 질투나 낙담을 일으켜서 수많은 잡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잡념이 많아지면 집중할 수 없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을 수용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도 내맡기면 집착하지 않고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오늘 조회수가 잘 안 나왔다면서 다음 영상의 조회수에 집착하게 되면 조회수가 또 안 나올 것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조급함이 수많은 잡생각을 일으키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과식하게 되고 다른 유튜버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영상 제작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용하고 삶을 신뢰하면 떨어진 조회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조회수 하락은 현재 방향성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거야. 지금까지는 트렌드를 쫓았다면 이번엔 정말 하고 싶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지금 남아있는 구독자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묵묵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큰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이 가장 좋은 길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는 혼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떠올려요. 아, 이 또한 내가 몰랐던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과정이었구나.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여기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연집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카르마적 잠재 상태가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자기 실제를 창조할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의 카르마적 잠재 상태가 이 순간 펼쳐지고 있다는 말은 카르마적 잠재 상태, 즉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생각, 행동, 의도들,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 순간 펼쳐지고 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내가 방금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마치 필름이 스크린에 자동으로 상영되는 것처럼 그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때가 되어 저절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 모든 것은 실제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자기 실제를 창조할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마치 전구와 전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구와 같아요.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전구를 빛나게 만드는 힘은 전구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즉 근원적인 생명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내거나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냈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킨스 박사는 이것은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생명력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책하지 말 것. 지금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못나서 그래 라고 탓하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해소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해소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삶에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을 마주했으니 이 일을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로 바꾸거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라볼지 자책으로 바라볼지 이 선택이 새로운 씨앗이 되는 거죠. 둘째, 통제하지 말 것. 내가 억지로 결과를 쥐어 짜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미 흐르고 있는 큰 흐름에 나를 맡길 때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면 나아가기는 하지만 점차 힘이 빠지고 힘듭니다. 저항을 거슬러 가야 해요. 하지만 도칠담배는 방향키만 조정해주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흐름이란 건 뭘까요? 큰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데 현실적으로 그 큰 흐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를 맡길까요? 큰 흐름에 나를 맡긴다. 여기서 큰 흐름이란 저절로 나를 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계절이 있게 하는 거대한 생명 에너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말합니다. 큰 흐름이 있다면 작은 흐름도 있겠죠. 작은 흐름은 미움, 복수, 거짓, 이기심 같은 낮은 의식 수준을 말합니다. 큰 흐름은 사랑, 용서, 연민, 정직, 감사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큰 흐름이 뭔지는 알았고 나를 맡긴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면에서는 저항을 멈추고 외면에서는 집착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을 멈춘다는 것은 현실과 싸우기를 멈추고 수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래야 해. 저건 틀렸어. 왜 하필 나야? 라고 머릿속에서 소리치는 판단들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주가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우리는 위대한 큰 흐름 속에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일어난 일을 수용하지 못하면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두려움이나 질투나 낙담을 일으켜서 수많은 잡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잡념이 많아지면 집중할 수 없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을 수용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도 내맡기면 집착하지 않고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오늘 조회수가 잘 안 나왔다면서 다음 영상의 조회수에 집착하게 되면 조회수가 또 안 나올 것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조급함이 수많은 잡생각을 일으키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과식하게 되고 다른 유튜버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영상 제작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용하고 삶을 신뢰하면 떨어진 조회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조회수 하락은 현재 방향성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거야. 지금까지는 트렌드를 쫓았다면 이번엔 정말 하고 싶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지금 남아있는 구독자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묵묵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큰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이 가장 좋은 길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는 혼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떠올려요. 아, 이 또한 내가 몰랐던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과정이었구나.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여기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